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감정, 자료들에서는 종종 거절의 덫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마음의 패턴인지, 또 그 씨앗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선택이나 관계에 어떤 식으로 스며드는지를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핵심에는 결국 나는, 결국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질 거야 라는 그런 깊고 좀 슬픈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 믿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삶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있어요. 아,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삶의 결정에 되게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두려움의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그것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혹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는 없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감정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사례 연구 속 인물이죠. 20대 직장인 희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이분, 한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고 해요. 혹시 나한테 질렸나? 어떡하지 헤어지자고 하면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기야는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 하는 충동까지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네, 희수 씨 사례는 이 거절의 덫이 지금 현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 사례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희수 씨의 어린 시절 경험이에요. 아, 어린 시절이요? 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엄마랑 떨어져서 삼촌 댁에서 지내야 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만나는 엄마와의 시간은 그 만남의 기쁨보다는 곧 다가올 그 헤어짐의 슬픔과 불안으로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랬겠네요. 엄마를 붙잡고 더 있고 싶어도 혹시 혼날까봐 삼촌 눈치 보여서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 경험들. 이게 어린 희수 씨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은 결국 내 곁을 떠나는구나. 혹은 나는 붙잡을 힘이 없구나 하는 어떤 무력감과 함께 버려짐에 대한 깊은 불안의 씨앗이 그때 심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의 연락 문제나 직장 동료들의 시선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과거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의 메아리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듣고 보니까 시수 씨의 현재 불안이 단순히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나 직장 스트레스 이것만으로 볼 게 아니군요. 그 뿌리가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곳에 닿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그러니까 거절의 덫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심리서적 자료들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던가요? 여러 특징들이 언급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나는 결국 버려질 거야 라는 그 밑바탕에 깔린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저 사람이 나를 떠나려나 봐 하고 쉽게 해석해버리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불안감을 느껴요.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애정이나 충성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확인하려는 경향이요. 네. 예를 들면 나 사랑해? 나 보고 싶었어? 정말 내 편이지? 막 이런 질문을 반복하거나 애정 표현을 좀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버려졌다는 느낌 때문에 쉽게 서운해하거나 확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감정의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 중에 한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봤어요. 그 주변 사람의 죽음 있잖아요. 특히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이지만 이 거절의 덫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엔 모두 나를 떠나고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라는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슬픔의 깊이나 기간이 유독 더 깊고 길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의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느끼면서요. 예언의 실현이라. 와. 그리고 또 되게 역설적인 행동 패턴도 나타난다고 하죠.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먼저 밀어내거나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버림받는 상처를 미리 피하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패턴들하고 좀 비슷한 지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깊은 두려움의 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부모님 중 한 분이나 혹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혼,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경험들이요. 네, 조부모님이나 다른 친척 손에 자랐거나 시설에서 지낸 경험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갈등이 심했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교감이 부족했던 경우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아, 혹은 부모님이 특정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만 지나치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상대적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그런 소외감이나 편애를 느꼈던 경험. 이것도 이 거절의 덫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계 형성 시기에 나는 안전하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에 언제든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나는 버려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정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한 연구에서는 비슷한 초기 환경에서도 개인의 어떤 기질이나 아니면 이후에 만난 다른 안정적인 관계, 예를 들면 친구나 스승, 연인 같은 그런 지지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 경험이 개인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내면화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 부여했는지, 그리고 또 그 상처를 보듬어준 다른 자원들이 있었는지가 이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아픈 감정들은 사실 이야기로 접할 때 더 깊이 와닿기도 하잖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영화나 드라마 목록을 보니까 이런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작품들을 통해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감정의 결을 좀 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디어는 이런 복잡한 내면을 구체적인 서사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공감과 이해를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목록에 있던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를 보면 주인공 다니엘이 자기 야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들 HW를 아주 냉정하게 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 맞아요. 그 장면. 이건 단순한 유기를 넘어서 관계를 철저히 도구적으로만 보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그로 인한 아들의 깊은 상처를 보여줘요. 또 여행자라는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딸 지니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는데 영문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의 시선에서 느끼는 혼란과 슬픔이 정말 가슴 아프게 그려지죠. 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기억에 남네요. 유정, 이나영 씨 역할이었죠. 어릴 적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가장 위로받고 싶었던 엄마한테 오히려 비난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윤수, 강동원 씨 역할은 엄마에게 버림받고 동생의 죽음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나는 늘 혼자다라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서로의 가장 깊은 버려짐의 상처를 알아보고 나누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영화는 특히 버려짐의 경험이 단지 관계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싶다에 강영준, 유승호 씨 캐릭터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이 네. 인물은 어린 시절 엄마와의 그 충격적인 이별과 함께 버려졌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는 성인이 되어서 만난 수연, 윤은혜 씨에게 비정상적일 정도의 집착과 소유욕으로 나타나게 되죠. 맞아요. 집착이 심했죠. 네, 그녀마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려 들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이 거절의 덫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짐이라는 경험이 개인의 삶 전반에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보내주신 심리 서적 자료에서 이 거절의 덫, 즉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꽤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항복, 회피, 반격 이렇게 3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항복, 회피, 반격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항복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항복 유형은 말 그대로 자신의 그 거절의 덫에 굴복하는 방식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결국 혼자가 될 운명이야 라고 믿고 이 믿음에 부합하는 관계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좀 함부로 대하거나 언제든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파트너에게 끌리는 식이죠.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만 내면에는 깊은 슬픔과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려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매우 어려워해요. 그럼 2번째 회피 유형은 어떤가요? 아까 희수 씨 사례에서도 살짝 엿보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피 유형은 버려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깊은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관계가 조금이라도 깊어지려고 하면 먼저 도망쳐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먼저 도망가는? 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하거나 나를 떠날 기미가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독립적이고 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이런 내면의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일중독이나 심한 경우에는 약물, 알코올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자료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체크 포인트 질문 중에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먼저 상대방을 떠나거나 멀리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회피 유형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반격 유형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격렬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반격 유형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정반대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나를 무시한다? 나를 떠나려 한다? 꼭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심한 분노나 비난을 터뜨립니다. 와... 상대방을 의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도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마치 네가 감히 날 버리려고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거나 아니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고 막 외치는 듯한 행동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과도한 반응과 공격성 혹은 지나친 매달림은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실제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말로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결국엔 진짜 버려지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은 다시 역시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나는 버림받는 존재야 라는 그 핵심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묘비우스의 띠 같네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이 오히려 버려지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래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니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처럼 느껴집니다. 네. 당신은 이 3가지 방식 중 어떤 모습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한번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이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이 깊고 오래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이해와 해결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먼저 이해하기 단계가 강조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선 이 거절의 덫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필요한 정서적 분리,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좀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서적 분리. 네. 버려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애정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행동, 예를 들면 일부러 화나게 해서 반응을 살핀다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은 아주 어릴 때 형성된 깊은 상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군요. 그럼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혹시 자료에 나온 실천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접근법이 있지만 핵심은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현재와 과거를 분리한다. 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나 분노가 정말 눈앞에 이 사람, 이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아주 오래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처가 건드려져서 올라오는 과장된 반응인지를 구분해보려는 노력이죠. 자료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계에서 강한 감정이 확 밀려올 때 잠시 멈춰서서 이 감정의 강도가 지금 상황에 정말 적절한가? 혹시 과거의 어떤 경험과 비슷한 느낌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감정 분리 연습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분리 연습이요.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하고 과거 상처의 메아리를 구분하는 것.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제안은 없었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덫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의 작은 변화나 거리감조차 버려짐의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쉽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잖아요.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또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과 변화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한 구절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거절은 용기를 통해 극복되고 배려로 승화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거절은 용기를 통해 극복되고 배려로 승화된다. 네.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이 덫을 넘어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아까 앞서 언급된 체크포인트 질문 2번. 결국엔 나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 바로 이 덫의 핵심 감정이고 또 질문 3번에서 언급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그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거절의 덫, 즉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 깊은 두려움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일 거야 라는 핵심 믿음에서 시작해서 희수 씨의 사례로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 패턴들, 그리고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깊이 파고들었죠. 네. 또 여러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그 감정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우리 안의 세 가지 모습, 항복, 회피, 반격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 즉 과장된 불안을 알아차리고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는 연습,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거절, 버림받음, 혼자, 외로움, 남겨짐, 헤어짐, 이별 같은 단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한번 되새겨보시면서요. 혹시 당신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감정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한 나의 진실한 반응일까? 아니면 내 안에 아주 오래된 그 거절의 덫이 보내는 익숙한 신호일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아주 희미하게라도 떠나지 않는 존재나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관계의 가능성을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습일지 조용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당신 스스로에게 열어주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